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입에서 충격적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잡히면 김정은을 외치며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북한에 가고 싶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습니다. 등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여기 지휘관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채 그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어요. 트럼프 취임식에 뭘 좀 보여주겠다는 건지.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9시 40분 정도에 긴급 문자가 와가지고 봤더니만 이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몇 발 발사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후에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합참 같은 경우에는 한 250km 정도 되는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에 대해서 최상목 군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가오는 1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인데 미국 대통령 어떤 취임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좀 봐줘라는 취지에서 긴장도 고조함과 함께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밝히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도된 도발이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꼭 그걸 미사일을 쏴서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집단입니다. 턱과 다리를 다친 20살, 26살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는 생생한 모습이 드론에 찍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이 다쳐서 같이 못 갈 것 같으면 북한군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한다고 합니다. 증거를 안 남기겠다는 얘기죠. 그나마 우크라이나군이나 되니까 저렇게 들것에 실어서 옮긴 겁니다. 자, 북한군을 생포하면 훈장과 특별 휴가를 주겠다는 특별 지시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내려져서 상당히 저런 게 생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포했을 때에 그와 같은 전쟁에 있어서의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리를 해서라도 어쨌든 생포하라라는 지시를 두고 또 실질적으로 생포했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생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참전 자체를 비밀로 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국제적인 비난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처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생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사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을 생포했다고 했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1999년생, 2005년생 꽃다운 어떤 20대 초반에 그 청년 2명 그 북한군을 생포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문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북한 지금도 파병 사실 자체를 잡아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생포는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과 자체로 러시아가 좀 전 세계로 사실상 이렇게 좀 약간 차단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까지 여기에 끌어들였다. 그것도 북한이다. 그러면 뭐 그 비난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재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공식적인 인정을 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도 이번 북한군 생포와 관련돼서 논평을 내놓은 게 북한군의 생포가 바로 이 두 나라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 참전의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 비난 여론은 이미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 국무부도 이미 작년 말에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 쪽에서도 이 북한의 파병은 중대한 확전이다.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고 저는 되게 눈에 띄는 게 중국의 태도거든요. 거리를 좀 두고 있죠? 예, 이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좀 북한과 이 중국 간의 관계가 좀 약간 냉기류가 흐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참전을 중국과 전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속된 말로 좀 삐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인정도 또 부인도 안 하면서 SND로 가는 거죠. 그저 전쟁이 잘 풀리기를 네. 바라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은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포로 수용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육성 인터뷰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가족들이 없어? 있어?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네, 26살 턱을 다친 저격병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이제 고갯짓과 그걸로 대화하고 있죠. 일단 이 친구는 나이가 좀 있는 탓인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병사의 가족들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를 공산이 크죠? 그렇습니다. 아까 물었을 때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딘지 알아 했을 때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네. 모른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파병 사실 자체를 비밀 사항으로 하고 사실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 TV 같은 경우에 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 자체를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소문으로 상당 부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암암리에. 그렇죠. 다만 내 아들이 러시아로 갔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파병 자체를 유언비어다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축을 하면서 검열, 검색,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쪽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국제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외교관들이에요. 자, 북한 당국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가족을 별도로 격리해서 관리하고 있다죠? 아예 집단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소문이 나서 북한 주민들이 알았을 때 도움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내부 동요도 맞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인질인 셈이죠. 너네들 거기 가서 만약에 탈영하거나 저쪽으로 넘어가면 너네 가족들 위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인질로 참 삼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군인들이 러시아로 갔다라는 얘기는 이미 유포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병 가족들은 뭐 너무 울어서 얼굴이 상했다는 말까지 여기까지 전해질 정도니까 이미 북한에도 웬만한 데는 다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자세히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파병군 가족 대우 상황이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함구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싹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북한 주민들이 일하고 같은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다 뉴스를 못 막는 거예요. 그렇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국정원 보도에 보고에 따르면은 파병군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노예병 어떻게 보면 대포밥
대포의 밥이다 그래서 이거예요. 대포의 밥이 되는 거죠. 개활지에 나가니까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드론 밥이 아닌가.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드론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대포나 같은데요. 맞는 줄 알지 드론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쫓아와서 머리 위에서 터뜨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천인공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언론 통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니까 일부 북한 같은 경우에는 파종 가족들한테 식량이나 어떻게 보면 생필품 같은 보상도 일부 제공해서 미무작전을 한다는 그런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국정원은 또 북한 당국이 파병군 가족에게 서약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서약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이 러시아에 참전했다. 이거를 이제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좀 하고 강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사증이라는 걸 좀 추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뭐 한 30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망한 군인들한테는 이 전사증을 이제 수여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평안남도 개천시 같은 경우는 유족 10명을 불러서 이렇게 전사증을 전달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이 전사증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도 절대 당신의 자식이 전사했다라는 거를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 이런 서류에 지장까지 찍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유포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애를 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다고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편 다리를 다친 20살짜리 북한 소총수 정말 앳되던데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휘관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 좋은가요? 우크라이나 괜찮은 것 같아? 여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길래.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네, 참 얼마나 순진한 저런 병사입니까? 하지만 이 병사 귀순하겠다는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겠죠,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한 듯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남으라고 하면 남고 보낸다고 하면은 보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그 상황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보면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호송했던 것도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젤렌스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포로된 자국민과 이 그 북한 포로를 맞교환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보니까 김정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자국민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20살짜리 병사의 희망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북한군들로부터 의견이 아주 분분했던 위장 신분증이 확인이 됐죠? 예, 이게 그 투바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자치공화국 중에 하나인데 이 몽골계 주민들이 80% 이상 돼서 사실은 몽골 분들하고 우리하고 보면은 얼굴이 좀 비슷하죠, 용모가. 그러니까 몽골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출신들의 신분증으로 위조를 한 게 아니냐, 위장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법한데요. 이번에 그 북한군이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이 1998년생 신분증인데 앞서 좀 얘기 나왔습니다. 저 병사죠. 한국에 뭐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그 북한군이 200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살이나 이제 나이를 속여서 이제 위장을 한 셈이 좀 되는 거고요. 생포된 이 북한군은 작년에 러시아군 동반훈련 때 신분증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또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생포된 이 북한군들이 소속을 밝히고 확인이 됐다. 어디 소속이죠?
정찰총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대남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 군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정찰총국 소속 2,500명이 파견될 때 함께 동반 파견된 분사로 지금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밝힌 바로는 파병군에 대한 급여 약속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돈 준다는 반면에 소리는 그렇죠. 없군요. 돈 준다는 소리는 없고 영웅 대우만 한다고 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이 그 김정은이 수십억 불을 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핏값으로 받은 것을 지금 도대체 어디 쓰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끝으로요. 국정원이 파병된 북한군에게서 자폭 명령을 받았다는 이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다고 해요. 이게 그 전사자, 북한군 전사자가 소재된 메모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게 보면 자폭, 자결 이런 어떤 지시 내용들이 그 메모에 좀 담겨 있었고요. 실제로 포로 위기에 놓인 북한군이 김정은 장군을 외치면서 수류탄으로 자폭을 시도했다가 사살된 그런 경우도 우크라이나군 증언을 통해서 좀 나왔고요. 하여튼 러시아군들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사고방식과 이 전투법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는 북한군이 생포하기 직전에 수류탄으로 자살했다, 자결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직접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행태를 보인 군대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유황도 이오지마 전투에서 숱하게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면서 수류탄 자결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TV 대표,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